여러분, 반도체 뉴스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업황이 좋아진다, 침체가 길어진다, AI 때문에 다 바뀐다. 말은 많은데 막상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저는 오늘 이 복잡한 걸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아주 간단한 지도 하나면 됩니다. 재고, 가격, 케이펙스, 설비 투자, 실적, 그리고 다시 재고로 돌아오는 아주 단순한 루프입니다. 오늘 영상 목표는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좋냐 나쁘냐를 맞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클이 어디쯤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읽게 만드는 것.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지도를 떠올리면 갑자기 문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 이 기사는 재고 신호구나. 아, 가격이 바닥을 찍었단 말이 아니라 하락폭이 줄어든 거구나. 이렇게요. 중요한 안내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고 업황 신호를 읽는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 순서대로 체크하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뭐야? 채널이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걸 한 장으로 정리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순서 다시 한번. 재고, 가격, 케이펙스, 실적. 이게 끝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업황은 분위기나 기대감 같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물리적인 순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고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건이 남으니까 결국 조건이 느슨해지고 할인 압력이 커집니다. 그게 가격 하락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만들면 손해야가 됩니다. 팔수록 마진이 깎이니 생산을 무작정 늘릴 수 없고, 그래서 공장을 더 짓거나 장비를 더 사는 걸 줄이게 됩니다. 그게 설비 투자 축소입니다. 설비 투자를 줄이면 당장은 현금 지출이 줄고 비용이 방어되지만 진짜 중요한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몇 분기 뒤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그때부터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게 실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 늘 늦습니다. 실적은 앞에서 재고와 가격이 움직이고 그 다음 설비 투자가 조정된 뒤에야 찍히는 가장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일수록 어디부터 봐야 하냐? 딱 하나입니다. 재고부터입니다. 재고는 업황의 가장 빠른 바늘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중간 확인입니다. 설비 투자는 다음 장면 예약입니다. 실적은 후행이지만 확정에 가까운 확인입니다. 오늘은 이 순서를 머리에 박히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칸을 체크리스트 8개로만 보겠습니다. 초보는 많으면 더 헷갈립니다. 딱 8개만. 재고 2개, 가격 2개, 카펙스, 설비 투자 2개, 실적 2개. 여러분은 영상 끝나면 뉴스 하나를 보고도 아, 지금은 재고가 꺾였는지 보는 구간이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칸, 재고로 갑니다. 재고는요, 많다, 적다만 보면 실패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늘고 있느냐, 꺾였느냐. 그리고 재고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 쪽, PC, 스마트폰, 서버, 이런 완제품 만드는 쪽이 가진 재고. 또 하나는 공급사 쪽, 칩 만드는 회사가 보유한 재고. 업황이 꺾일 때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이 주문을 줄이거나 늦춥니다. 일단 내 창고부터 비우고 다시 사자. 이게 디스톡이죠. 그럼 공급사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밀립니다. 그래서 바닥의 첫 신호는 재고가 낮다가 아닙니다. 대부분 바닥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재고가 더 이상 빠르게 늘지 않는다. 재고 증가가 둔화된다. 재고가 피크아웃 조짐이다. 여기서 초보 체크 2개만 가져갈게요. 첫째, 재고 관련 지표가 정점 찍고 꺾이는지, 정확히 바닥이 아니라 더 나빠지던 속도가 멈추는지를 보는 겁니다. 둘째, 고객사 쪽에서 나오는 표현, 예를 들면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 채널 재고가 정상화, 이런 문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 재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 하나, 재고가 높은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시장은 현재 재고 수준이 아니라 재고가 더 늘어날지, 이제 꺾일지를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자, 재고 칸에서 첫 체크를 했다면 다음은 뭐죠? 네, 가격으로 넘어갑니다. 가격 칸에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격 반등만 기다립니다. 근데 바닥은 보통 반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대부분 이런 첫 신호를 보냅니다. 하락이 멈춘다, 혹은 하락폭이 줄어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업황 바닥은 V자로 딱 꺾이는 경우보다 바닥에서 질질 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초보 체크 2개. 첫째, 가격이 상승했냐가 아니라 하락폭이 줄어드는지, 예를 들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0%였다가 마이너스 10%로 바뀌면 그건 아직 마이너스지만 방향은 달라진 겁니다. 둘째, 가격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지 같이 움직이는지, 스팟이 먼저 움직이고 계약이 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엇갈리면 아직 불안정할 수 있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붙으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뉴스 읽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격이 올랐다 같은 자극적인 문장보다 하락세가 둔화됐다, 가격이 횡보 구간에 들어갔다, 이런 문장을 더 중요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가격 칸에서 신호가 보이면 시장은 다음을 봅니다. 그럼 기업들은 투자 케이펙스를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세 번째 칸, 케이펙스로 갑니다. 케이펙스 설비 투자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들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케이펙스 설비 투자는 현재 업황도 반영하지만 더 크게는 다음 업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업황이 안 좋으면 투자를 줄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조금만 돌아와도 가격이 회복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업황이 좋다고 투자가 과열되면 몇 분기 뒤 공급이 몰려와서 다시 가격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PX는 회복 신호이면서도 어떤 때는 과열 경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체크 2개. 첫째,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투자 계획을 어떻게 말하는지. 축소, 보류, 유지, 증가, 재개. 이 단어가 어디에 찍히는지. 둘째, 장비 발주나 리드타임 같은 간접 신호가 식는지, 과열되는지. 이건 업계 기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장비 리드타임이 짧아졌다, 발주가 감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투자 열기가 식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 KPX는 발표가 나오고도 실제 공급 변화까지는 시간차가 큽니다. 오늘 투자를 줄였다고 내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몇 분기 걸립니다. 그래서 KPX는 지금 당장보단 다음 장면을 예약하는 스위치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칸, 실적으로 갑니다. 실적은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고 판단하면 자주 한 박자 늦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초보가 불안을 줄이고 확인하려면 실적만큼 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적의 바닥은 종종 숫자보다 가이던스에서 먼저 보입니다. 기업이 이런 톤을 내기 시작하면 바닥을 통과 중이다,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다,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말만으로 믿으면 안 되지만 톤이 바뀌는 순간이 꽤 중요합니다. 초보 체크 2개. 첫째, 마진이 바닥 찍고 개선되는지. 매출은 늦게 오를 수 있어도 마진이 먼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보수적에서 중립, 중립에서 상향으로 바뀌는지. 여기서 실적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실적은 후행이지만 확인에는 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을 때는 이미 재고와 가격에서 뭔가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서를 외운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기준으로 지도를 한 번만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방향만 보면 됩니다. 먼저 재고부터. 지금은 재고가 쌓여서 가격을 누르는 그림이 아니라 재고 부담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 업황을 방해하는 변수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걱정하는 게 창고에 물건이 남아도는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속도 차이,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지속될지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은 이제 하락이 멈췄다 수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반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초보분들은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격 반등은 뉴스에서 가장 시끄럽게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반등이 일시적 튕김인지 추세 전환인지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올랐다보다 연속성, 즉 반등이 몇 개월 이어지는지, 제품군 전반으로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카펙스 투자입니다. 주요 업체들이 투자를 증가 방향으로 말한다는 건 단순히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의 수요를 실제로 믿고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행동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케이펙스 증가는 회복의 확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음 사이클의 과열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발표 즉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 확대는 몇 분기 뒤 공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가이던스도 상향되는 흐름이라면 이건 바닥 통과가 아니라 회복 국면이 숫자로 확인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매출만이 아니라 마진과 가동률이 함께 좋아지는지입니다. 마진이 개선되고 가동률이 정상화되면 회복이 말이 아니라 사업 체력으로 붙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오늘 기준으로 우리는 지도에서 가격 반등이 확실해지고 투자가 늘면서 실적까지 따라붙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복이 진행 중인 국면에 가깝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졌냐가 아니라 이 회복이 얼마나 지속되냐, 그리고 KPX 투자가 과열로 번지냐. 이 두 가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고보다 가격의 연속성, 투자 속도, 실적의 질 마진과 가동률 이 세 가지를 더 촘촘히 체크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도체 뉴스를 볼 때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재고 기사부터. 피크아웃, 디스톡 종료, 정상화 같은 표현이 보이면 체크. 둘째, 가격 기사. 반등이 아니라 하락 멈춤, 하락폭 축소, 횡보부터 체크. 셋째, 케이펙스 기사. 투자가 재개 증가로 급하게 바뀌면 회복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열 위험도 같이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은 확인으로. 숫자보다 톤, 특히 가이던스의 방향을 체크. 이게 여러분이 오늘 가져갈 전부예요. 딱 이 3단계만 해도 뉴스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지도 위의 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경제 이슈를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정리해서 계속 올릴게요. 또 댓글로 최근에 본 반도체 기사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아요. 제가 그걸 기준으로 지도에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사이클을 예측이 아니라 읽는 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고, 가격, 카펙스, 투자, 실적. 이 순서로만 체크하면 초보도 업황 신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제가 뭐야? 였습니다.